네, 안녕하세요. 세계 음식 문화 여행의 우영민입니다. 오늘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면요. 어, 한국의 이제 각 나라마다의 음식, 식생활 문화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제 한국의 식생활 문화에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거, 문화라는 거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의지의 대립으로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연 환경이나 언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제약받고 있기도 하지만 자연 환경은 각 지역의 민족 문화 내용의 이제 특성을 규정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환경은 식품의 산출과 그다음에 조리 가공의 기본적인 요인으로 이제까지 작용을 해왔다라는 것도 기정사실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위치를 좀 살펴보시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인 아시아 대륙과 가장 큰 해양인 태평양 사이에 위치한 남북을 긴 반도국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대륙성 기후하고 해양성 기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양면성을 갖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문화 요소로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폐쇄적인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 해양성의 기후 영향을 받아서 개방성인 부분도 이제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이중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식주 문화 생활하는 요소로 보면 굉장히 갇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북한하고 우리하고 분단이 되어 있으니까 갇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열려 있는 환경이라고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로부터 육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문화 유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중국 대륙의 문화 영향은 굉장히 크게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음식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지세와 기후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국토는 약 70%가 산지라고 얘기를 드리죠. 그래서 뭐 강변 유역에 이제 비옥한 평야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농토에 좋은 구실을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그 농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잘 그 지역마다의 잘 자라는 이런 농업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후 같은 경우는 작물 재배에 작용하는 직접적인 요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자연이나 기후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후는 온대 몬순 기후 지역이어서 사계절이 뚜렷한 음,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기후 같은 경우도 냉온 대기후에 속하고 그다음에 한대성 기후와 열대성 기후 이런 기후들이 이중성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죠. 그래서 여름과 겨울이 확연하게 우리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계절 음식, 사계절 식재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식재료가 풍부하다 보니까 음식의 이런 조리법이나 가공법이나 그다음에 염장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이런 기후적인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제가 누누이 얘기 드렸죠. 숟가락과 이제 뭐 식기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를 드렸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식생활에서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숟가락의 그 발전과 그다음에 식기의 발전이 이제 좀 크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숟가락이 일찍부터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일본이나 중국, 이웃 나라를 비교했을 때에도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같이 숟가락 젓가락을 썼던 나라였기는 했는데 현재는 숟가락 젓가락을 같이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가장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숟가락은 있긴 있었다라고 얘기 드렸었죠. 근데 지금은 숟가락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젓가락을 이용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에 이제 숟가락이 발달하게 된 게 식사의 내용이나 식생활의 특징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동시에 규정하는 것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숟가락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죽이나 인제 국물 이런 것들을 인제 마시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품들을 많이 먹게 되면서 숟가락이 계속적으로 발달이 됐고 지금까지도 숟가락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숟가락의 변천도 뭐 삼국시대 전후로 계속적으로 인제 발견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아 그때도 숟가락을 사용했었구나 지금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식기에 숟가락의 인제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댄잎형의 기다란 모양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손잡이 부분이나 이런 또 입에 인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인제 또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인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제 식사법이나 이런 것들도 인제 그런 걸로 볼 수도 있고 추측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숟가락뿐만 아니라 식기의 발달도 인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신석기 시대에 인제 빗살무늬 토기 그리고 청동기 시대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인제 우리 숟가락이 인제 철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 그 분들이 또 인제 그 식기의 발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삼국시대에 쓰던 식기 같은 경우는 그 받침대를 인제 가진 것이 많아서 그 받침대 자체로 인제 거기다가 인제 음식을 담고 그러고 인제 식사를 했던 거라고 인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처럼 뭐 밥상이라든지 식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식기 자체가 그 다리가 길게 형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받침대가 인제 쪼금씩 점차 낮아지게 된 계기가 조선 시대에 와서 인제 반찬 그릇 자체가 인제 밑에가 이렇게 높지 않은 그냥 정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현재의 그 식기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인제 우리가 '밥상을 썼다. 밥상을 썼기 때문에 그런 그 식기의 그 모양 자체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인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식기 모양뿐만 아니라 종류에서도 굉장히 인제 좀 많이 달라지기도 해요. "가짓수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간장 종지, 김치 보시기, 찌개 그릇 이런 것들도 인제 나타나게 된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식기를 사용하는 재료도 시대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틀려져요. 고려에는 인제 뭐 청자나 조선 시대에는 백자 이런 것들을 사용을 많이 했었고 그밖에 인제 그 귀족이나 서민들 계급에 따라서도 인제 많이 좀 바뀌는 형태이기도 하죠. 그래서 귀족들은 굉장히 인제 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그리고 뭐 서민들 같은 경우는 인제 군 그런 자기 같은 이런 것들을 인제 사용을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 숟가락하고 이런 식기들이 이런 발달을 거쳐서 우리 선조들 자체의 식생활이 굉장히 이제 풍성하게 있었다라는 것들을 인제 얘기를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예전에도 지금까지 이어오는 식문화의 하나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족 제도와 의례 한국의 가족 제도를 말할 때에는 또 어느 한 시대의 기준으로 그 특정을 단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족적 집단의 이제 특질과 외부적으로 가족 생활의 형식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는 가족적인 집단이 있을 거고 외부적으로는 그 사회에서 규제하는 사회 제도에 인제 이런 것들을 따라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가족 구성원의 인제 혈연성 을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거고 사회 제도는 그 생활 습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습관들 이런 것들을 인제 규정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인제 가족 제도를 보시게 되면 대가족 제도, 가부장 제도 이게 인제 우리나라의 가족 제도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부장 제도, 대가족 제도에서 인제 그 부분에 유교적인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교 사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유교 사상에서도 '효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활 습관 이런 것들. 그래서 그 효도를 하는 것 중에 이제 뭐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항상 더
중요하게 부모님을 더 공경하고 봉양하고 이런 것들. 그게 인제 유교적인 의례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유교 사상에서 또 하나의 인제 그 의례를 보시게 되면 제사제도.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도 이제 매년 챙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인제 이런 의례로 인제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가부장제도에서 가장 큰 거는 여러분들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남아선호사상.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이 그 식생활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틀렸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지금은 상상도 못 하죠. 상상도 못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다음에 인제 세 번째는 식생활의 이중 구조. 그래서 우리나라의 식생활의 특질을 그 이중 구조로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좀 재미있는 방법이라고 인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게 인제 어떻게 보면은 이중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선은 인제 우리가 그 맛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담백한 맛과 그다음에 이 조화로움 이것들을 인제 나타나는 그거를 인제 같이 나타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큰 그 부분 중에 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임진왜란 이후에 고추가 우리나라에 인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담백함과 인제 조화미로 인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인제 나눠진다. 그래서 현대로 내려올수록 이러한 조화미는 굉장히 각각의 기호에 따라서 인제 되게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양념 자체가 좀 더 인제 많은 그 양념의 그 노하우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쪼끔 더 확실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담백한 음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담백한 음식이라고 해서 꼭 그 담백한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른 부분으로 다른 그 뭐라 그럴까요? 어 일본의 이런 식생활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약간 달리 되어 있죠. 일본은 정말 매운 거 말고 그냥 좀 담백하고 짭짤함하고 간장 위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다르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밖에 인제 역사적으로 어로 부족과 농경 부족의 이중성, 그다음에 인제 상층과 하층 간의 식생활의 인제 이중성 이런 것들도 인제 이중 구조에 인제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남성식과 여성식의 이중성이 각각 이질성으로 가진다. 그래서 이게 그 이질성이라고 하는 게 서로 바탕이 다른 성질이나 특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같이 인제 이런 이중 구조를 계속 해 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에 들어와서 이중 구조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형식이 있냐면 우리나라의 한식과 그다음에 외국에 있는 서양식 이런 부분들을 인제 이중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이중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속에서 우리나라의 식생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인제 풍부한 이런 생활사로 만들어져 왔다라는 거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식생활의 이중 구조도 굉장히 또 많이들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구강성과 즉흥성이라는 거. 구강성이라고 하는 거 어 딱히 이런 것들을 규정 짓거나 '아 이거는 뭐야.'라고 인제 얘기는 하진 않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의 식생활 특징을 또 얘기를 한다면 구강성과 즉흥성을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강성이라고 하는 건 기쁠 때나 슬플 때 먹고 마셔서 이 기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막 이러면은 "야 우리 한잔 하자." 아니면 "우리 매운 거 먹을까?" 막 이러면서 그런 기분들을 쪼끔 날려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인제 구강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술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인제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그게 인제 즉흥성 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 식사 약속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거의 대표적이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뭐 저녁에 시간 돼?" 이러면서 인제 만들어지는 그런 즉흥성의 문화성도 인제 우리나라의 식생활 문화에 또 같이 어우러져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즉흥성 자체도 음
뭐 나쁘다고만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하나의 또 식생활 구조이기도 하기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인제 좀 서로가 뭐 정말 위로도 해 주고 기쁨과 슬픔이나 이런 것들도 인제 같이 나눠 주기도 하고, 거기에 인제 그 구강성이라는 그 형태를 또 만족시키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식생활의 또 특징으로 자리 잡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식 문화의 일반적인 특성, 특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의 인제 문화 교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쪼끔 우리나라의 스타일대로 많이 발전이 됐죠. 그래서 뭐 밥이라든지 곡물 그 음식이 주식으로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 외에 인제 뭐 다른 그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먹는 식사 형태, 이런 것들도 인제 다 공통으로 딱 '주식은 밥이다.' 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음식 문화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한 8 가지로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곡물을 이용한 음식이 발달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뭐 쌀이라든지 잡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음식이 좀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인제 뭐 다른 것들 반찬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주식과 부식이 뚜렷하게 구별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주부식이 딱 뚜렷하죠. 밥과 반찬 뭐 이런 식으로 딱 뚜렷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음식의 종류와 조리법이 매우 다양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고 기후의 영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식재료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음식의 종류나 이런 조리법들이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그다음에 갖은 양념의 복합적인 맛을 즐긴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고추장이든 간장이든 뭐 고춧가루든 여러 가지 인제 이런 양념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간설파마 흑개참,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간장, 설탕, 차 그 간설, 파마, 다진 파, 마늘, 그다음에 후추, 참기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설파마 흑개참 요것만 딱 알아 놓으시면 간장 대신에 고추장을 넣어도 되고요. 우리나라는 딱 그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 양념 자체가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제 갖은 양념이라고 하는데, 그 양념들을 넣어서 이제 맛을 내는. 그래서 뭐 김치를 담근다고 해도, 김장을 한다고 해도 그 김장 안에 갖가지 막 양념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또 맛을 또 시원한 맛도 내고 매운맛도 내고 또 그 맛 안에 좀 감칠맛도 내고, 이런 복합적인 맛을 굉장히 많이 즐기는 민족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약식 동원의 조리법이 굉장히 우수하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인제 나와 있는 그 음식으로 치유되지 않는 병은 어떤 걸로도 치유될 수 없다라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제 약식동원에 있는 조리법인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우수하게 다 잘 돼 있고, 그다음에 김치나 장, 젓갈 이런 발효식품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한다. 그래서 한국 식단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외국에서는 어 되게 좋은 식단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할 정도로, 그러니까 발효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장내에 세균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증식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장이 건강해야 뇌도 나중에 건강하다는 거? 장이 뇌의 제2의 뇌예요. 그래서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 줘야 나중에 늙어서도 치매나 이런 것들이 덜 걸린다고 해요. 이거는 인제 한 4-5년 전에 인제 학회에서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요즘에 뭐 그래서 뭐 "유산균이나 이런 거 잘 챙겨 먹어라." 이러잖아요. 우리나라 김치만 잘 챙겨 꼬박꼬박 잘 챙겨 드셔도 그게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도 다 막아주는 형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발효식품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많이 섭취해 왔던, 그리고 음식의 외향적인 면보다는 맛을 위주로 한다. 그래서 음식의 외향적인 부분도 인제는 생각을 해요, 현대에서는. 현재.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음식을 꾸미거나 잘 놓거나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인제 맛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그런 위주로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진 양념이나 복합적인 맛을 내기 때문에 그 맛을 위주로 하는 게 가장 컸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맛을 내는데 한정적인 게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간장 아니면 뭐 미소나 아니면은 뭐 가쓰오부시나 이런 걸로 딱 한정적으로 내기 때문에, 그 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쪼끔 그 꾸미는 데 좀 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각각의 나라마다의 어떤 음식이냐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도 좀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교의 영향으로 상차림이나 식사 예법이 굉장히 엄격했다. 그래서 앞쪽에서도 우리가 뭐 유교 영향을 받은 나라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이런 유교 사상은 굉장히 그 예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어른을 보게 되면 인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예절을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컸죠. 그리고 상차림에서도 어른이 인제 숟가락을 뜨기 전까지는 아랫사람은 절대 숟가락을 뜨면 안 되는 그런 것들도 다 유교의 영향으로 인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우리나라의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인제 보시게 되면 굉장히 그 음식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써요. 그래서 오방색 재료나 이런 것들도 뭐 많이 쓰기도 하죠. 그래서 뭐 서기버섯 같은 경우는 검정색 뭐 이런 식으로 은행, 뭐 실고추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색색하게 인제 이런 음식 재료들을 많이 표현하기도 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고유의 음식 가운데 여러분들 쌈 아시죠? 예. 고기 먹을 때 우리 쌈 싸서 먹죠. 외국 사람들 처음에 그 쌈을 보고 되게 좀 의아해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쌈을 한번 싸면 그걸 한 입에 다 넣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먹는 거를 스타일로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인제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돼서 그걸 먹는 방법들을 인제 알고 그대로 먹긴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뭔가 쌈을 먹으면 그 쌈을 한 번에 우리 입에 넣는 게 아니라 그 싼 거를 또 한 번 입에서 베어 물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입 안에 있는 거를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베어 문고 남은 그 쌈을 또 먹고 막 이런 식으로 인제 쪼끔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나라는 인제 쌈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인제 통째로 인제 그 재료를 싸서 먹는 그런 음식적인 부분들이 되게 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식사법은 약간 포함적인 식사법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사용하는 포크 나이프 음식을 사용하는 식사법을 "배제적인 식사법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뭐 인제 뭐 전 세계가 같이 인제 그 나라에 맞춰서 인제 하긴 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어 우리나라는 무조건 이거를 한 옷에 다 넣어 가지고 한 쌈 이렇게 먹는 거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걸 인제 "포함적인 식사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제 한국 요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인제 그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음식 반찬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다중기호 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인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음식의 맛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식생활 문화의 형성과 변천을 잠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인제 구석기 시대의 식생활 환경 구석기 시대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인제 인류가 거주하기 시작하는 시대이기도 해요. 그리고 모든 인제 생활사도 인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의 가장 큰 특징은 불을 이용해서 요리를 했다라는 거. 네. 그래서 불이 이제 있어 줘야 뭐 정말 동물을 잡아오든 아니면 어떤 것든 다 그 안에서 인제 익혀서 먹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식생활은 주로 과일이나 나무 뿌리 이런 자연에서 인제 채취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인제 먹기도 하고 동물을 사냥해서 먹기도 했던 그게 인제 구석기 시대. 그리고 신석기 시대에서는 인제 쪼끔은 인제 도구나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인제 빗살무늬 톡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식기류가 인제 생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식생활을 인제 사용할 때 되게 인제 고기잡이나 사냥을 해 가지고 그 구운 토기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식생활 환경으로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품의 종류 같은 경우는 뭐 어패류 그러니까 우리가 조개류 조개류를 인제 발견해서 먹기 시작하고 그때 인제 굴이나 전복이나 이런 것들 민물에서 잡히는 우렁 이런 것들을 인제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인제 뭐 나타나는 이렇게 발견되는 뼈 중에 돔이나 삼치, 상어 이런 것들이 많이 확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물의 뼈가
바닷동물의 뼈가 이제 많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아 이 시대 때 이렇게 먹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채조류 같은 경우도 고기나 조개류보다 이제 채취가 편하잖아요. 그 밭에 가 그 바다에 가서 미역이나 이런 것 사실 그런 것들을 채취하기가 좀 더 편리하다 보니까 그런 해조류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열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도토리나 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매의 식용에 있어서 이런 하나의 인제 그 유해 식품을 가려내는 자체를 통해서 이미 그 하나의 식품 문화로 인제 형성이 되는, 그러니까 열매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먹고요. 근체류, 그 마하고 칡뿌리 이런 땅속에 있는 이런 그 근체류죠. 마하고 칡뿌리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고사리 이런 산채류 같은 것도 이제 먹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곡물류 같은 경우는 이제 쪼끔씩 후기에 들어오면서 농경 생활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인제 이렇게 새로운 생활 양식이 인제 도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식품의 조리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선사인 조리법이라고 해서 날것으로 먹는 방식, 이때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이 굽는 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날것으로 먹고 그다음에 인제 그 굽는 방식이나 찌는 방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제 불을 피워서 화덕이 생기고 그리고 인제 굽거나 찌는 조리법이 인제 나타났을 것이다. 그리고 인제 끓이는 방식에서 죽이라는 우리나라의 그 음식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음식 조리법이에요. 그래서 어 조 끓이는 방식으로 해서 화로나 이런 데에다가 곡물을 갈아서 수분을 넣고 인제 익혀서 만들어 먹었던 게 인제 죽이다. 그래서 그것들이 죽이라는 그 음식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조리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제 띄우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띄우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일명 이제 발효시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인제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그릇에다 담아 두고 그냥 놔두면 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연히 이제 발효가 되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제 띄우는 방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발효법은 인류가 가장 최초로 배운 조리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손대진 않았는데 그 안에서 인제 얘네들이 자기들이 인제 숙성이 돼 가는 형태로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최초로 배운 조리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술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네, 그런 형식으로 인제 술도 시작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제 조미료 같은 경우도 사람 몸에 염분이나 이런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바닷물이나 해초 그리고 어패류에 묻어 있는 소금, 이런 아니면은 짐승의 내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인제 우리가 "음식이나 이런 간을 맞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식품의 조리법들도 인제 나타나기도 하고, 식품의 인제 저장법이라고 하는 게 가장 첫 번째는 인제 말리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생선이나 이런 과일이나 이런 것들 짐승을 잡아 왔는데 얘네들을 인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말려서 인제 보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말리게 되면 좀 더 오래 먹을 수가 있고, 얘네를 부패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좀 더 인제 오래 먹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인제 말리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묻어서 저장하는 방식. 지금에 따지면 여러분들 김치냉장고 같은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전 같은 경우는 저는 예전에 시골에 내려갔을 때 놀러 갈 때만 해도 우리 저기다가 땅을 파 가지고 거기에 항아리 같은 거 넣어서 김장했던 김치나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할머니가 이렇게 넣어 놓고 위에다가 인제 또 뭔가를 이렇게 씌워서 했던, 그래서 묻어서 저장하는 방식. 근데 이것들이 가장 좋은 냉장고 역할을 해 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닥이 아니라 위에서 생활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햇빛도 있고 막 그래서 온도가 계속 온도차가 생기지만, 바닥에 있는 그 흙을 파 가지고 넣어 놓으면 그 안에서의 온도는 계속적으로 똑같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식거나 빨리 상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적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묻어서 저장하는 방식들, 특히나 겨울철에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겨울철에 막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영하로 떨어지고 하니까 그 밑에서 인제 그거를 쪼끔 더 저장 묻어서 저장해 놓으면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얼지 않고 얼더라도 쪼끔 덜 얼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냉동 저장법이라고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제 구워서 저장하는 방식은 식품에 인제 완전히 얘네들을 불을 그을려서 저장하는 방식. 그래서 연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 연기로 얘네들을 좀 만들어내는 방식. 그래서 이게 지금의 구워서 저장하는 방식이 지금 현재에는 훈제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쪼끔 더 이해가 빠르시겠죠. 그래서 훈제법으로 인제 발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식기류의 발생이라고 하는 거 뭐 석기, 토기. 석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돌로 만드는 게 이제 돌로 이용한 식기를 만드는 게 석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제 토기로 만드는 거는 빗살무늬 토기 해서 우리가 흙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인제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만들면서 토기를 발명해 가지고 만들면서 어떤 음식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끓여 먹게 되는 그러면서 굉장히 큰 그 조리법에 대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한 부분이 인제 식기류의 발생이고 토기의 발생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빗살무늬 토기예요. 그리고 예전에 숟가락, 젓가락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 보시게 되면은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쪼끔 더 인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인제 평평하게 인제 만들면서 바닥에 이렇게 모양이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선사인의 그 식생활의 풍습을 보시게 되면 잡식의 풍습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먹는 거겠죠. 왜냐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종일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얻을 수 있는 식품은 모두 인제 가져가서 이제 먹어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인제 잡식의 풍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능식의 풍습이라고 하는 거. 기호에 맞게 이제 편식하는 것보다는 잡식성에서 오는 편식.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와서 인제 먹었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도 인제 내가 먹는 거 안 먹는 거 이런 것들을 구별해 나가는 거죠. 구별해 나가면서 그거를 인제 먹게끔 먹는 부분만 먹는 그게 가능식의 풍습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우리 또 다음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